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10시입니다. 금방 오늘 영상 찍을 걸 몇 개 갖고 있는데요. 많았는데요. 금방 김종인 씨가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속보가 뜨는데요. 아직 김종인 씨의 육성은 안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김종인 씨가 늙어서 길을 요번에 잃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준석의, 인간적인 본성과, 그 다음에 조롱과 희롱과, 또,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이낙연을 쳐내는 순간까지 몇 년 동안 국민들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저런 놈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개혁신당 파탄을 내면서 이낙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 발각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애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고고여명은 아직까지도 이준석 제거를 들어갑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지력도 없고, 아무 소구력도 없고, 아무 정치력도 없는 게 바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고, 이준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김종인 씨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권을 갖겠다는 소리죠. 공관위원장인 동시에 사실상 당대표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아직까지 김종인 씨의 육성이 안 나왔으므로, 그동안의 김종인 씨의 언행과 족적을 보고 좀 평론을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인 어른은 요번에 길을 잘못 들었다. 이준석을 잘못 봤다 하는 거죠. 지금 그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과거 새누리당 그 박근혜 비대위, 한 번은 민주당의 비대위로 판을 뒤집었죠. 판을 뒤집었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모토는 중도, 그 사람은 이념이 없다 그러죠. 경제가 우선이고 국민이 편리하게 살아가면서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고 양극화를 갖다가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죠. 그게 경제민주화라는 거로 그 사람이 말씀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여기저기 기자들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인 씨 절대 안 간다. 사석에서도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할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안 간다는 말이 돌았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몇 명이 그래도 정치평론가, 정치인 출신 최소한 3선 이상 정치인 출신의 평론가가 괜찮은 애들이 민주당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오늘 아침까지 평론을 하기를 김종인은 절대 갈 일이 없다. 가서 할 일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속보로 떴는데 그런 김종인 씨가 왜 들어오는가? 왜 이준석 당으로 들어가는가? 그죠? 그만큼 지금 50 이제 47일 정도 남은 총선에 불만이 많다는 거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가 혐오적으로 서로 공격만 하고 해치면서 지금, 양당 중에 하나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종인 씨는 항상 새로운 세력을 원했죠. 김종인 씨는.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 보름 만에 민주당을 완전히 망치는 걸 보고 윤석열의 국힘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이준석의 개신당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준석의 그 대체제나 대안이 못 됩니다. 이준석에 가서 뭐 업소하고 할배 도와줘 하니까 마음을 바꿨나 본데 어젯밤에. 그런데 김종인 씨는 윤석열한테 팬당했죠. 그죠?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을 맡고 윤석열한테 잘린 거죠. 그래도 김종인 씨가 다 해놓고 나와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윤석열이 하는 거 봤더니
모든 국민이 생각하시기를 한숨만 나오고 아무 계획도 없고 국가 경영 계획도 없고 무대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현재 오늘까지도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있죠. 민생 대담을 해가지고 14번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즉시 적극적으로 그냥 막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재원도 없는 걸 막 공약을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2년 동안 국민의 민생은 아주 골로 가는 중입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상위 한 5% 정도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국가 경영 계획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한테는. 그죠?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근본적인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총선에 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국힘과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 기본 의무이므로 민주당 이기길 바랬다는 거죠.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름 전부터 전혀 누구도 예상했던 이재명의 사천, 이재명의 금요와 같은 습성으로 75년의 민주독통을 무너뜨리고 질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 지지했던 또 중도층들은, 중도층이라 하면 2030 젊은층, 그 다음에 수도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었는데 그 표가 잘못하면은 윤석열 지지, 국힘의 앞선 구도로 가는 걸 보고 나왔을 수가 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문재인 5년 동안 국정 동력을 쇄신하는 놈이래가지고 친다 그랬죠. 뭐 제 힘은 안 하지만 쳐줬죠. 그 다음에 윤석열 이념을 보면은 문재인보다 더한 국정 동력의 훼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국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엔비디아 열풍이장 난리가 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만 조용하죠.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라는 우리나라만 조용하죠. 그죠? 그거 하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외교, 국방,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김종인 씨가 주력하는 것은 양극화의 해결이죠. 또, 저출산 같은 거는 김종인 씨도 계속 20년 전부터 저출산 예고했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솔직히. 양극화의 해결돼 있죠. 그죠? 문재인 때 그냥 코로나 들어오고, 그죠? 3년 동안 코로나를 해결 못했고, 여당, 윤석열이가 집권했으므로 3년 동안 코로나의 피폐, 그 훼손된 경제와 또는 국민들의 그 경제 체질이 바뀌었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은 하나도 못했죠. 그렇죠. 거기다 정치는 도의를 잃고 상식을 잃고 공정을 잃고 이렇게 되니까 혐한 끌끌 차고 있었겠죠. 저도 계속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지대를 그렇게 밀었죠. 금태섭 플러스 이준석이가 제3지대를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금태섭하고 이준석은 붙었으나 이낙연까지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놈아가 그 이준석이가 살려고 그걸 갖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냈다는 거죠. 김종인 씨가. 이낙연하고 합하면 안 해? 안 돼? 이랬다는 거죠. 그걸 이낙연을 잘라내니까 한번 가볼까? 제가 저 어린애가 저를 징징 짜는데 자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안 한다고 안 한다. 6개월 전부터 안 해. 제3시는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사람만 좀 소개시켜주고 그랬어. 근데 한다는 거죠. 어디서 허점을 받느냐. 어디서 이게 들어오는 거냐. 자칫하면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압승을 하면은, 더 이상한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모멸적으로 쫓겨난 경우는 없어요. 박근혜는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마지못해 또 가고 또 문재인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해찬 자르고 이해찬 자르고 정청래 자르고 정봉주 자르고 근데 그 미물 같은 애들이 다시 다 튀어나오고 있고 문제는 국민의 삶이라는 거죠. 김종인 씨가 항상 하는 말은 국민의 삶을 지금 경각의 위기가 있고 각자 도생에 들어가는데 정부의 책임은 없고 민주당 놈들은 이재명 하나 끼고
사당을 만들고 있으니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요번에 이준석이한테 들어오는 건데 이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국민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괴물 갖고 이상한 놈을 요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정치 대안이 될 수 없던 근본적인 이상한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들어오는 이유가 김종인 씨가 모든 정권을 갖고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거죠. 김종인 씨하고 연계 안 된 그 정치인은 거의 없어요. 양쪽을 왔다 갔다 했고 양쪽의 대권 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뽀개지는 순간이고 국힘은 지금 감동 없고 아무 혁신도 없는 친윤 공천만 하고 있고, 그렇죠? 불만 세력, 그 중에서 괜찮은 불만 세력 경선 이탈자나 또는 공천 이탈자를 갖다가 누구야? 그 김종인 씨가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죠. 이준석 보고 그 사람 절대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배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죠. 근데 늦었어요. 이제 47일 남았고 국민은 이재명을 버리고 저 멍청한 윤석열을 한번 지지해볼까 하는 순간에 들어왔는데 그걸 막겠다는 소리인데 김종인 씨가 결국은 간판은 이준석이 되겠죠. 김종인과 모든 실권을 가지고 공천 인재 영입하고 공천 관리하고 지역구 배정하고 비례 배정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많이 끌어들일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쓸만한 사람 대단히 많죠. 김종인 씨 밑에는. 그런데 결국은 이준석이 당대표고 이준석의 얼굴이니 과연 국민이 지지하겠다는 소리냐, 지지하겠느냐 이 말이죠. 착각했다. 요번에 김종인 씨는. 그냥 남아서 사회 멘토나 되고 과거에 활약한 75년의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 알고 경제성장사 정치력을 다 하니까 그냥 남아서 멘토나 되고 명예롭게 은퇴해야 되며 지금 83세인가 4세죠. 이준석한테 콧기였다. 잘못 봤다. 이준석을.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어떤 인재를 김종인 씨가 꽤 끌어들일 거예요. 그거 못 끌어들이면 끝나는 거죠. 그거 몇 명 가지고 뭐를 해? 김종인 씨는 네가 이준석이가 살려면 지역구에서 승부를 거르고 대구로 가라 그러는데 대구 가면 톡 떨어지죠. 1, 2%도 한 4, 5% 나올 거예요. 그럼 김종인 씨의 생각은 어차피 지역구는 안 되나 지역구에 도전할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인재 영역을 어떤 사람 할지 모르나 안 될 거예요. 그거 지금 판이 다 짜져가지고 지금 한창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이준석을 비례로 빼겠다는 소리를 할지 몰라요. 이준석을 살려야 한다. 항상 그랬죠. 김종인 씨가. 이준석 저거 마이너스 4선이 되면 정치 생명 끝난다. 요번에 국회 진입 못 시키면 정치 생명 끝난다. 불화가 된다. 그죠?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봐요. 그럼 비례로 뽑겠죠. 이준석을. 그죠? 5% 얻으면은 한두 석은 나오고, 서너 석은 나오니까 아마 그걸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준석 그러면 그걸 방탄으로 삼아서 나 비례 안 해. 지역구 할 거야 하다가 김종인 씨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김종인 씨는 요번에는 발을 잘못 들였고 김종인 씨는 요번에는 틀렸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김종인 씨만큼 되겠습니까? 왜? 이준석이라는 놈이 실체와 본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는 겁니다. 제일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쪽이에요. 국힘 쪽이에요. 김종인 공격할 거야? 못합니다. 한동훈이가 이준석 공격하듯이 김종인 공격한다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중도층이. 그러나 중도 소구력도 이준석이라는 놈 때문에 없어진다. 김종인 씨가 요번에는 헛발을 디딘 것 같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육성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죠.